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에오스 베이직반 강의를 맡게 된 홍소 20학번 임성덕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자바를 작년 에오스 베이직반 강의를 통해서 처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좀 부족한 점 또는 뭐 잘못된 점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올려주신 자료를 통해서 자바랑 인텔리제이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창 또는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창들이 뜰 거예요. 그럼 자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창이 뜨신 분들은 먼저 여기 있는 Create New Project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창이 뜨신 분들은 파일에 들어가셔서 New 그다음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모두 이런 창들이 뜰 거예요. 여기서 Next 그리고 또 Next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프로젝트 네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 네임은 EOS Week 1으로 지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일, New, 프로젝트, 그 다음에 Next, Next, EOS Week 1.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실 겁니다. 이 인텔리제이 그리고 자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소스 파일, 여기는 직접 저희가 코드를 치는 그런 파일을 만들고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스 파일들을 모아놓은 패키지, 그 다음에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는 이러한 패키지들을 담아놓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는 여기 만드신 프로젝트에서 밑에 보시면 src라고 있는데 이게 소스의 약자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 New가 뜨고 또 여기 New에서 New에다 마우스를 올리시면 여기 있는 패키지가 보이실 거고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은 week1이라고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 패키지 이름을 지으실 때는 소문자로 그리고 띄어쓰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src에서 오른쪽 New 패키지 그 다음에 week1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 다음은 패키지를 만들었으니 소스 파일을 생성해 볼 것입니다. 소스 파일은 패키지에서 오른쪽 New, 다음 자바 클래스를 누르신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해야 합니다. 위크1에서 오른쪽 New, 자바 클래스, 대문자로 메인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뜰 건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자바를 이용한 코드를 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패키지 위크1에 다음에 메인 클래스가 만들어지신 거 보이시죠? 먼저 코드를 작성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인 문이 필요하겠죠? 이 메인 문은 메소드 또는 여기서 말하는 메소드는 C 언어나 파이썬에서 말하는 함수랑 똑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바에 쓰이는 메인 역시 C 언어나 파이썬의 메인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기 전까지는 지금 짜는 코드가 이런 코드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클래스를 배우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쓰이는 문법은 system.out.println인데요. 여기 괄호 안에 자기가 출력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 각 줄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서 코드가 끝났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인문과 system.out.println을 이 인텔리제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메인 같은 경우는 메인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바로 메인문이 작성되고,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은 sout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만들어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 이 주석은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명 같은 걸 적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주석을 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쓰거나 아니면 슬래시 스타, 그 다음에 끝을 스타 슬래시로 닫아주면서 주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 인텔리제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이 클래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run main mai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콘솔 창이 뜨면 결과를 보여주는 곳을 콘솔 창이라고 하는데, 이런 창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치고 싶은 내용을 쳐주시게 되면 된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run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런을 해 놓으시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인문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메인 메소드는 무조건 이러한 형태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 메소드가 저희가 만들어낸 패키지를 만약에 실행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메인 위에 있는 이 당구장 표시 보이나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다른 코드가 있더라도, 어떤 출력을 하는 코드가 있더라도 여기가 먼저가 아닌 이 메인문이 먼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코드들이 나올 때 이거를 직접 해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println, 그 다음에 printf,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println은 이 헬로 월드를 출력한 다음에 자동으로 엔터키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줄이 출력된 다음에 다음 줄에서 문장이 출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는 println에서 이 다음 줄로 넘어가는 기능, 그 기능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printf는 C 언어의 printf와 동일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 %f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rintln을 사용했을 경우 이렇게 한 줄씩 띄어서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프린트를 사용하셨을 때는 그냥 줄바꿈 없이 한 줄에 다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프린트를 사용해서 println처럼 만약에 줄을 띄우고 싶다면 역 슬래시와 n을 같이 출력하는 칸에 넣어주시면 한 줄 뛰어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변수입니다. 변수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변수에는 int, 그러니까 정수형, 아니면 실수형, 문자형,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nt는 인티저의 줄임말로 정수를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보시면 이 넘버는 int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넘버는 10이라고 해주시면 이 넘버에는 지금 10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에서 넘버를 출력해 주게 되면 이 넘버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버는 20이라고 해주면 이 10이
10이 있던 넘버에 20이 들어가면서 20으로 값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다음 변수의 값을 저장해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변수를 선언하면서 값을 초기화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넘버를 보시면 먼저 변수를 선언해준 다음에 넘버에 100이라는 값을 저장해주는 것과 그다음에 int number2라고 하면서 number2를 선언해주고 동시에 는 101이라고 하면서 101을 저장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int라는 변수형 하나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넘버 1은 10, 그럼 세미콜론을 아 넘버 1은 10 반점 그리고 넘버 2는 20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넘버 1에는 10이 저장되고 넘버 2에는 20이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 num3는 num1이라고 선언해주게 되면 num3에 num1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num1은 num2라고 해주면 num1에 num2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까지 끝났을 때 각각 변수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보면 먼저 num1은 10, num2는 20, num3에 num1 값을 넣어줬으니 num3에는 10, num1에 다시 num2 값을 넣어줬으니 num1에는 20의 값이 저장됩니다. 따라서 num1은 20, num2는 20, num3는 10이 됩니다. 이는 자바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은 앞으로 자바를 좀 더 심화 있게 배우고 또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변수들을 더욱더 잘 알게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수의 타입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true, false를 저장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숫자, 정수,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트, short, int, long, float, double, char, boolean 해서 이렇게 변수의 타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정수를 보겠습니다. 정수는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hort, int, long이 있는데 각각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int의 경우에는 4바이트까지, short의 경우에는 2바이트, long의 경우에는 8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01, 0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것들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구분해주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할 변수형은 int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숫자인 양수 0, 1, 2, 3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들이 이진수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때 더욱더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형 자료형입니다. 역시 실수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플롯과 더블입니다. 이 중에서 더블이 좀 더 길게 저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입니다. 플롯형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더블형의 경우 16대 자리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도 더 많이 사용하고 주로 사용하는 자료형은 더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린형 타입은 자바에만 있는 특이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 언어나 파이썬의 경우에는 0과 1을 통해서 만약에 if문을 사용할 때 0과 1을 통해서 true, false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자바에서는 불린형 타입 변수를 이용해서 true와 false를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불린형 변수에다가 저장하실 때에는 true를 소문자로만 적어주셔야지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자입니다. 문자를 저장하는 자료형은 차입니다. 이 차에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적어주신다면 이 C가 변수인지 문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그것이 문자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형에 ASCII 코드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문장을 보시면 65에 해당하는 ASCII 코드가 대문자 A이기 때문에 이 차형에 맞게 이 차형을 따라서 alpha라는 변수에는 대문자 A가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형은 정수 타입 int와 호환이 가능한데요. 밑에 보시면 int num은 작은 따옴표 A라고 했을 때, 그리고 차의 alpha는 65라고 했을 때 각각 num에는 65가 들어가고 alpha에는 대문자 A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배울 것은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자료형입니다. 차를 통해서는 문자 하나씩만 저장할 수 있지만 이 스트링을 통해서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링 자료형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명 월드를 쓰신 다음에 저장하고 싶은 내용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 문자를 저장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했다면 이 문자열을 저장할 때는 큰 따옴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을 선언할 때는 대문자로 쓰셔야 하는 거에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그 다음에 변수명, nice to meet you. 그리고 이 스트링은 또 문자 10개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워드에 hello world를 저장하고 리절트에 append에 nice to meet you를 저장한 다음에 두 개를 저장한 또 다른 변수를 선언해 주게 된다면 이 변수를 선언했을 때 두 개가 합쳐진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프린트를 할 때 말씀해 드린 이 역슬래시 n을 이용하시면 한 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스트링 문자열에 저장할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드에 hello world 그리고 역슬래시 n을 써주시게 되면 이 result라는 값에 저장을 할 때 이 역슬래시 n 때문에 한 줄 띄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바에서 스트링의 경우에는 또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소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length는 스트링 변수에 저장된 것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메소드인데요.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s라는 변수에 a, b, c, d, e 5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스트링에 많은 메소드가 있는 것을 다 외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 만약에 뭐 자기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짤 일이 있다면 구글 링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실습을 할 건데요. 스트링 메소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출력값들을 얻는 것들을 할 거예요. 또 직접 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셔서 각조 멘토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습이니까 제가 조금의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str1의 길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length 이 메서드를 쓰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는 것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더해서 출력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hello의 o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 substring을 이용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월드를 모두 다 대문자로 출력하시는 것은 대문자 출력하는 방법 to uppercase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출력을 했으니까 어떻게 입력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바에서 입력받기 위해서는 이 스캐너라는 변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스캐너형 타입에 sc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 뒤에 있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아마도 여기서 클래스를 배우실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int형 타입에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num에다가 sc 변수에 점, 그 다음에 next int 메소드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 이 num에다가 값을 입력받고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이라는 숫자를 입력받아서 num에다 저장하고 num을 출력했을 때 1, 2, 3을 얻을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값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스캐너형 타입의 sc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저장할 변수 num과 num 더블을 해주신 다음에 num에는 sc.nextInt 그 다음에 num 더블형 변수에는 sc.next 더블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바에서 입력받을 때는 그 입력받는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메소드도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int형과 더블형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메소드를 이용하신 거 보이시죠? 하나씩 살펴보자면 불린에서는 next 불린, int에서는 next int, short에서는 next short 이런 식으로 입력받는 변수 타입을 next 뒤에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입력받을 때가 조금 다른데요. 스트링의 경우는 next라고 받는 방법도 있고 next line이라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next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받지 않고 입력받는 것이고 next line은 띄어쓰기도 포함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BC 띄어쓰기 CDE를 받는다면 이 next만 이용했을 때는 첫 번째 ABC만 저장될 것이고 next line을 이용하시게 되면 ABC 띄어쓰기 C 그 뒤에 것도 다 입력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차형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 next 소괄호점 차 그다음에 첫 번째 받는다는 의미인 차의 0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스트링의 경우에는 입력받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지금 이 코드를 한 줄 한 줄씩 보시면 역시나 스캐너형 타입의 sc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int형 타입의 num 그 다음에 스트링형 타입의 string1과 2를 먼저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num에는 역시나 num에 맞는 메소드 next int를 이용해서 입력받고 그다음 string1에는 next line, string2도 next line으로 입력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두 줄이 입력받은 줄인데 보시면 10, 그 다음에 string1을 입력받았습니다. 내 출력 값에는 num에는 똑바로 10이 들어갔지만 string1에는 string1 없이 들어가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string1이 스킵되고 string2로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 저희가 next 먼저 num을 입력받을 때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를 것입니다. 그러면 입력받는 칸에 1, 0, 그 다음에 /n 띄어쓰기가 같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서 next int는 이 숫자만 가져가기 때문에 총 입력받은 10/n에서 10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n이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입력받는 string1에 이 /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string1에는 아무런 값도 저장되지 않고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받은 거에 남은 게 string1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string1이 string2로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sc.nextLine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해 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 num에서 받았던 10 역슬래시 n 중에서 10이 num에 저장되고 역슬래시 n이 남았을 때 이 역슬래시 n이 x.next line 여기로 들어가서 스킵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런 연산자들은 if문, 그다음 for문을 사용하실 때 더욱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으실 거고 지금부터 간단한 연산자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드를 보시면 int형 타입의 A, 그다음 B 선언되고 각각 10, 3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형 타입의 B2에는 3.0이 선언과 함께 초기화가 되었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연산자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 퍼센트, 그럼 다시 나누기 이렇게 쓰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더하기의 경우 혹시나 인트형 타입 10과 3을 더한 13이 출력되고 빼기는 7, 곱하기는 30, 그럼 나누기는 여기서는 5만 나오기 때문에 몫인 3만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퍼센트의 경우에는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를 출력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1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수를 만약에 실수로 나눠주게 된다면 이 실수형 타입에 맞게 소수점까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할 때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당연히 정수가 나오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다면 결과값에는 실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연산자들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누적해서 더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에다가 2를 더하고 그 더한 값에다가 또 3을 더하고 또 더한 값에다가 4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연산자들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a라는 변수에 a 더하기 15를 넣으면 25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 코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 더하기는 15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위의 코드와 똑같이 a에다가 15를 더한 값을 다시 a에 저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연산자들은 외워두시는 게 앞으로 코딩하거나 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다음은 다낭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낭 연산자의 경우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이용하는데 플러스 플러스는 1을 증가시키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1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산자가 앞의 분야 또는 뒤의 분야에 따라서 연산 전 증가와 연산 후 증가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각자 실행해 보시면 언제 더해지고 출력되는지 그리고 언제 출력되고 더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앞에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더해졌을 경우에는 더해진 후 출력이 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경우에는 출력되고 난 후에 더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int형 타입의 a 변수에 10을 선언하면서 초기화해주고 a++를 출력해주게 되면 이거는 출력을 하고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a 값인 10이 출력되고 그러면 이 문장이 끝났을 때에는 a의 값이 11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력하고 더했기 때문에 10을 출력한 후에 1을 더함으로 11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a를 출력해 주게 되면 이 a가 지금 바뀐 11의 값에 1이 더해진 12가 되고 난 후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곱하기가 먼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각각 11, 12, 13으로 바뀐 걸 아실 테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먼저 되기 때문에 12 곱하기 13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이것은 다들 수학에서 많이 보셨듯이 뭐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비교연산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트형 타입의 A, B, C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각 10, 20, 10이라고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냐? 틀렸기 때문에 false가 출력되고 B가 A보다 크다 또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true가 출력되고 다음 A가 C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역시 맞기 때문에 true 그 다음에 C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맞기 때문에 역시나 true 그 다음 A와 C가 같냐 라고 물어볼 때 는을 두 개 사용하는데 이게 뭐랑 뭐가 같냐를 표현할 때 쓰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와 C의 값이 같기 때문에 는을 이용하면 맞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 그다음에 느낌표 는의 경우는 이거 두 개가 같지 않냐라고 했기 때문에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거짓임으로 false가 출력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논리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자에는 and, or 그 다음에 이 느낌표는 반대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계산했던 것들을 이렇게 표로 옮겨 놓은 걸 보았을 때 true와 false, 그 다음에 false, false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것은 and를 의미하는 건데요. and는 그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true와 true일 때는 true 하지만 true와 false일 때는 false false와 false일 때는 역시나 false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 두 개가 있는 이 모습은 or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true가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true입니다. 그래서 true와 true일 때는 역시나 true, 그다음 true와 false일 때는 true, false와 false일 때는 false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아까 했던 것처럼 각각이 false인지 true인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밑에 true와 false를 적으시고 and로 묶일 때, 그 다음 or로 묶일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많은 연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실습입니다. 여기서는 10.5라는 실수를 입력받고 반지름이 10.5인 원의 넓이는 346.185이다. 이것을 출력하는 문장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이것도 역시 힌트를 조금 준다면 10.5를 입력받을 때 next 더블이나 next float을 이용해서 실수를 입력받으시면 아마도 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학번,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를 각각 입력받은 후에 이것을 또다시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만드시면 될 것입니다. 길었던 첫 번째 강의이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각각 실습과 다음 과제는 다음 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멘토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Oh shit. Oh shit. 어. 아.